여론 또한 CFTC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상황입니다. 이제 수많은 투자자 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 또한 CFTC 쪽으로 기울어야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비단 XRP뿐만 아니라 수많은 알트코인들 또한 상승의 기조를 볼 수 있게 될 텐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쏟아지는 폭우 속에 도로는 통제되며 인적, 물적인 피해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비가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항상 대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죠. 다가오는 저녁 9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산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혹시나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의 위기는 끝이 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 싶은 두려움 두 가지가 시장의 혼조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3.78% 하락한 23,14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5.46% 하락한 1,696달러. 7위의 에이다의 경우 7위의 에이다가 아니죠. 지금 XRP가 7위로 내려왔는데 3.90% 하락한 0.36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4.95% 하락한 0.51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를 보게 되면 각각 40.5%, 18.9%를 나타내면서 여전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물 투자자분들은 과연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8.2%를 나타내며 더욱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도 54.43%로 롱 포지션이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리플 XRP 또한 롱 포지션이 54.6%로 더욱 우세를 점하고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CPI 발표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크립토 마켓에 대한 중장기적인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 톤 베이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바닥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멘텀 반점 지표인 MRI 지표가 2018년과 2015년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으로 강력한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주봉 캔들이 200MA 위에서 마감한 이상 17,500달러 전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가격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 속에 나오는 시그널들을 보았을 때 17,500달러까지는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모어 헤드에게서 같은 결의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테라 캐피탈 CEO 사이클 바닥 지났다.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투자를 추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운용 자산 51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탈의 CEO 댄모어 헤드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은 사이클 바닥을 지났다면서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더 하락한다. 덜 하락한다. 새로운 랠리에선 비트코인의 노출을 낮추고 이더리움이나 디파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베타 자산은 더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높은 잠재 수익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암호화폐 시장 모습을 보게 되면 상승장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들의 성장률이 사실상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이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초입 단계이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는 동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사이클의 상승 초입인지 아니면 아직 더욱 하락할 것들이 남아 있는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지난 5월 발생한 루나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터질지 우리는 미래의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투자를 추천한다는 것이 꽤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9월 19일 머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으로 비중을 더 실어 놓아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 분석가들이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 오히려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코인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코인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가격에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사리 트랜잭션 TVL 멀티플 대비 A다 가격 높은 수준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 회사 매사리의 경우는 카르다노 A다의 가격이 더 공격적으로 측정되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매사리는 약세장의 BEVM 체인이라는 제목의 이제 보고서에서 카르다노 트랜잭션 및 TVL 배수 멀티플이 각각 240과 127을 기록했다며 이는 솔라나, 테조스, 알고랜드, 네오 등 다른 블록체인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하였는데 트랜잭션 배수 멀티플 지수의 경우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멀티플이 크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카르다노가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한편 곧 진행될 바실 하드포크로 카르다노 네트워크는 처리량이 더욱 많아지며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센티멘트의 경우는 최근 카르다노 상의 이제 상어와 고래 주소는 에이다를 오히려 매집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다노 에이다의 경우는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코인이었는데요. 최근 기사에서도 나온 바실 하드포크로 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중이죠. 애초에 지난 6월 마무리되었어야 할 업그레이드가 1차 지연이 되었고 이후 7월 말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 또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다 커뮤니티에서 또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며 가격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지켜보던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스의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바실 하드포크에 대한 연기는 없다며 호언장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또한 믿지 못하겠다며 다소 에이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이에 불똥이 튄 것이 이더리움의 POS로의 통합 머지 업데이트인데 이 또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전혀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과연 에이다의 앞날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팩트 블록과 이제 해시드와의 공동 주최로 올해 5번째 맞이하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오늘은 이번에는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라인업을 보게 돼도 상당히 쟁쟁한 인물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부터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CG 등 사진에는 담지 못했지만 거의 130명에 가까운 인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레이싱 경기까지 열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튼 이곳에 참가한 인원 중에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의 위원인 캐롤라인 팜 위원 또한 참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암호화폐 대표 기업인 이제 빌런 기관인 SEC에 대한 이야기를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FTC 상임위원 암호화폐 규제 SEC와 경쟁 아닌 협력에 나설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상임위원인 캐롤라인 팜의 경우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2에 참석해서
하면서 미국 의회는 CFTC를 신뢰하고 있다. CFTC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등을 관장해 왔기 때문이다. 라면서도 SEC 등 규제 기관끼리 경쟁하는 건 아니라고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SEC와 CFTC는 항상 협력해야 하지만 실제로 협력한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양 기관이 협력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SEC와 CFTC가 협력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데요. 아니 지네들이 협력한다는데 왜 너가 안 믿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거 SEC와 CFTC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작년이죠. 2021년 4월 당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 하원에서 SEC와 CFTC는 다른 건 몰라도 암호화폐 분야, 즉 규제에 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라는 법안을 통과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법안이 통과가 되었음에도 두 기관의 경우는 전혀 협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관할권 싸움은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 이에 미 의원들의 경우는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둘 제발 안 싸우면 안 되냐, 그냥 좀 둘이 같이 협력해라 라는 요청을 서한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맥켄리 의원이 실제로 서한을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과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에게 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기관은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이죠. 물론 이번 연도 초 당시에 겐슬러 위원장이 CFTC와의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두 기관이 조금은 생각이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며 얼마 전 미국의 CFTC 위원들 또한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뭉쳐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두 기관의 생각이 바뀌었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위에서 관할을 하려는 야욕이 숨어 있는데요. SEC와 CFTC 간의 문제는 비단 둘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크립토 마켓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인 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 전 신시알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금융혁신법에 CFTC로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그동안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저지른 만행들 그리고 보여왔던 기조들을 미국 의회도 자각을 하면서 수많은 여론 또한 CFTC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상황이죠. 수많은 투자자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 또한 CFTC 쪽으로 기울어야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비단 XRP뿐만 아니라 수많은 알트코인들 또한 상승의 기조를 보일 수 있게 될 텐데요. 이제 얼마 전이죠. 미국의 재무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이 시기가 극적으로 당겨질 것이 암시가 되었었습니다. 빠르면 이번 연도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크립토 마켓의 명확한 규제 기관이 정해지게 될 텐데요.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진다는 것은 투자자 보호적인 측면 준비가 된다는 뜻으로 5년이 넘게 투자자들을 애태우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승인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은 2021년도와 같은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져서 다시 한번 시장의 불장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칼라일의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경우는 지금은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며 주식에 투자할 큰 기회가
기회가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누구나 저가 매수와 저평가를 말하는 시기이지만 루벤스타인 회장의 말이라 더욱 신뢰가 가는 부분인데, 이 루벤스타인 회장의 경우는 세계 3대 투자 거물로 불리우는 인물로서 이제 당황해서 시장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코인마켓의 가격을 가지고 이게 저평가인지 추가로 더 크게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7월 말부터 매크로 지표들과 함께 상승한 코인의 가격에도 여전히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상 이제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는 양면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 8천만 원 이상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간신히 지키는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이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 2018년에 길고 지루했던 하락과 이후 2년간 지속됐던 하락을 떠올리며 여전히 더 깊은 하락이 있으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누가 맞느냐라고 보다는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가 문제인 상황인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미래를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시장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그 흐름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지 미래를 맞추려 하다 보면 다소 무리한 투자를 반드시 하게 되는데요.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현재 크립토 시장은 지난 2018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세간의 인식은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장의 가치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국가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비트코인은 1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결국에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21년에 엄청난 등락을 보며 그리고 이번 연도 약세장을 보면서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1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또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없이 오르기만 하지도 않으며 끝없이 하락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상승할 때 겸손하고 하락할 때는 마음을 다 잡아야 하죠. 이 시장은 자만하는 자를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정해진 금액만큼 매월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투자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리게 되면 미래의 수익은 극대화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코인 투자를 쉬거나 그만두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두거나 떠나면 다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조금 버는가 싶으면 크게 물려서 다시 한번 암흑의 시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루해 보이는 장이 조금 더 멀리서 지켜볼 때 기회가 되며 인내심이 곧 결과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루해 보이는 시장의 상황 속에 그럼에도 글로벌적인 진전의 시그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리 머지 않은 시간 안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